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월요일장 이번 주 시장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이 그래도 3.8% 이제 바닥권에서 급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고요. 주말 동안에 일단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뉴스도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풀릴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장중에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중에도 이제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장중에 힘이 좀 약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봉쇄 여파로 인해서 중국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 쇼크 수준이 나왔다라는 속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나온 지표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약간 이제 힘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상하이 봉쇄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도 이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후행 데이터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망가졌을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도 예측을 한 범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 봉쇄가 도대체 언제 풀리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서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터 일부 상업 활동은 재개가 됐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봉쇄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고 상업 활동도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 정상화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오늘 아까 장중에 나온 뉴스 보니까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완전 봉쇄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악재들 중에 일부분이죠. 일부분이라도 해소되는 기미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업로드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악재가 하나씩 해소돼가는 과정, 또는 이제 또 이런 현재 인플레를 잡기 위한 뭐 추가적인 액션,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 결국엔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금요일날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봤던 거는 3나노 수율 안정화 들어서 실제로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이. 이런 이제 우리가 기사를 봤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삼성이 고객사들하고 제품 가격을 2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파운더리 칩셋에 관련돼서 제품 가격 20%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이 삼성의 파운더리 쪽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왔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공급난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TSMC가 또 제품 가격을 추가로 또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TSMC가 인상을 하면 다른 파운더리 업체들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순차적으로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2번인가 3번인가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거의 뭐 분기에 한 번꼴로 지금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8인치 파운드리도 계속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치 물감을 미리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0% 증가했다. 올해도 캐파가 확대되고 거부감 매출이 늘리면서 수익성이 제고될 거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3,950억, 그래서 4,000억에 영업이익만 1,8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거의 뭐 1,800억이면 매출액 4천억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그때 뭐 M&A 이슈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인이 바뀌면 더 공격적인 증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캐파 증설은 하긴 하는 거죠.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 DB하이텍도 현재 실적 대비해서 시총을 보면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주 초저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IT 쪽에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IT에 이슈가 있는 쪽에 먼저 더 강하게 올라간다.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삼성전자나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악재가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결국 상하이 봉쇄 해제, 봉쇄가 이제 풀리는 부분, 그 부분에서부터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에 들어올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증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게 폭락해 있는 상태고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에서도 패시브 자금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일마다 팔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사 보면은 6조 팔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고가는 비워둔 상태니까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그 자금의 한 20% 가까이 되는 큰 자금이 결국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ST팜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ST팜이 타이드 USA 학회 플랫폼 기술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고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미국 보스턴에서 타이드 USA 학회에 골드 스폰서로 참석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의 CEO들 그리고 과학자 150명 이상이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주성 바이오텍 연구소장 겸 mRNA 사업 개발 실장이 mRNA CDMO, 올리고 CDMO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mRNA 플랫폼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파트너링 미팅도 가지고 등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올해 4월까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및 만성 비형 간염 등 6개 신규 올리고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mRNA 관련 누주 수주 금액이 250억 원에 달하는 등 작년 11월 유럽 타이드 학회 발표 이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업체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서 올리고 및 mRNA CDMO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제휴가 예상되고 ST팜의 CDMO 경쟁력을 더 공고해야 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또 DB증권에서도 처음으로 또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ST팜에 대해서 첫 리포트를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 커버리지 게시하면서 1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mRNA 사업과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는 합산하지 않은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mRNA 사업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합산이 되면 이제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올리고 CDMO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고마진 올리고 CMO 매출이 증가하면서 mRNA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고 CDMO 사업에 집중한다. 현재 아시아 넘버원, 글로벌 넘버3 올리고 CDMO 기업인데 증설이 되게 되면 전 세계 넘버원 올리고 CDMO 기업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사실 우리가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어차피 리포트로 또다시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ST팜의 어떤 모멘텀이란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따로 뭐 이제 내용들 측면에서 추가로 더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이 올리고 매출 성장이 견인할 거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0억에 2,100억에 영업이익 17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ST팜의 수주 현황을 보게 되면요, 계약 상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로 지금 올리고 뿐만 아니라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GSIU 유럽 글로벌 진단장비 제조사, 미국 바이오텍사,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 유럽 소재 제약사, 미국 바이오텍사, 국내 파미세, 미국 바이오텍사 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회사들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매출 안정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답답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 ST팜의 주가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뭐 50%씩은 그냥 쭉쭉쭉 뻗어 나가는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중기 운동 단계가 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필연적이고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지수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나 지지난주 이때보다는 이번 주가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한번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뭔가 종목을 슬슬 매수를 하셔도 좋을 만한 시기니까요. 기대만 가지고 한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바이언들 모두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